여러분, 아침에 은행에서 압류되었습니다. 문자 받으면 눈앞이 캄캄하시죠? 당장 은행 앱 켜서 이체 눌러봐도 지급정지된 계좌입니다. 뜨면서 1원도 안 빠집니다. 이때 당황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작정 은행 창구로 달려가서 직원 붙잡고 생활비니까 내놔라 하고 싸우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상 막힌 것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은 돈을 내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셔야 할 건 은행 가셔서 화내시는 게 아니라 법원에 서류 한 장을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윤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장 압류 직후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 3가지와 누가 압류했느냐에 따라 내 돈을 확실하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께 부탁해서 월급을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분들, 작은 회사나 현장직에서는 사장님이 편히 봐주신다고 해주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당장은 압류 피해서 쓸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저 같은 관제인들은 이걸 재산은닉이나 강제집행 면탈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면책 불허가, 심하면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타인 명의로 돈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 압류 안 된 다른 은행 돈을 몽땅 현금으로 뽑아두는 것입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출금이 안 되니까 겁이 나서 멀쩡한 다른 통장 돈까지 현금으로 싹 찾아서 장롱에 숨기는 분들 계십니다.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나중에 법원에서 그 인출한 5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영수증 같은 증빙을 못하면 그만큼 재산을 빼돌린 걸로 간주돼서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을 사용하시고 영수증이라도 잘 모아두시는 게 법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급한 불 끈다고 카드론 받거나 사채 쓰는 분들, 압류가 들어왔다는 건 이미 내 재무 상태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걸 빚으로 막는 건 해결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 시점에는 변제를 멈추고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압류로 묶인 돈은 어떻게 찾느냐? 은행에 갈 시간에 딱 하나만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나를 압류했는가?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갈 곳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은행이나 카드사가 판결문 받고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때 기억하실 숫자는 250만 원입니다. 법적으로 월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185만 원이었는데 2026년 2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법적으로 월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는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이 그 전에 이미 압류된 상태, 그 전에 이미 압류 신청이 된 상태라면 아쉽지만 개정 전 법에 따라 185만 원까지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원에 신청하시기 전에 내 사건 번호를 조회하셔서 압류 신청이 언제 접수됐는지 날짜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250만 원이건 185만 원이건 은행은 알아서 이걸 풀어주진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원 결정문 가져오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내 최저 생계비, 즉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하니까 풀어달라라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법원이 이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문을 은행에 들고 가시면 그때 비로소 출금이 풀립니다. 이런 절차를 안 밟으시면 1년이고 10년이고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인이나 사채업체 등 개인 채권자다. 이분들은 단순히 통장 압류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해서 돈 좀 찾아 쓰려고 하면 바로 다른 압류, 즉 유체동산, 살림살이 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회사 급여에 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명령으로 강제 집행 자체를 스톱시켜야 급여 압류도 막고 빚 전체를 탕감받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이건 일반 압류가 아니라 체납 처분이라서 개인회생 금지 명령으로도 잘 안 막힙니다. 세금은 법적으로 다른 빚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럴 땐 법원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나 공단 담당자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조금씩이라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급여 통장 압류를 일시 해제해달라고 직접 협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당황해서 무리수를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계좌로 월급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싹 빼서 숨기거나 카드론으로 이거를 막는 건 잠깐 편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으로 먼저 압류를 일부 푸시고 개인 또는 사채업자 강제 집행은 돈 조금 찾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개인회생 중지 명령이 답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좀 복잡하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하루빨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회생법원 파상관제인 윤준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